2030 남성들이 뭐 어떻게 피부과를 찾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뭐 여자친구 손에 이끌려서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잦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 발로 이제 걸어서 내 피부를 어떤지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손 잡을 여자친구를 찾으러 오는 거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이신 게 일단 얼굴에 보이는 거다 보니까 여드름이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20대에도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춘기 때 나던 여드름이랑 성인기까지 올라오는 여드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여기 양뺨 부위에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올라오는 애들이 많았다고 하면 성인기가 돼서는 여기 턱 라인 주변으로 해서 좀 좁쌀 형태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맞아요. 있는 것 같고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좀 불규칙하게 생활 습관이 있다든지 수면이 좀 부족하다든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0대 때 생각을 해보면 학교 가서도 학업이나 스펙 쌓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취업하면 이렇게 상사 클레나님을 연상시키는 단어는 아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고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성인기까지도 여드름이 좀 괴롭힐 수가 있죠. 예전이랑 다르게 한번 생기면 흉터가 남거나 잘 안 아물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성인 여드름이 조금 더 흉터나 이런 것들이 잘 남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턱 부위가 아무래도 이런 뺨보다는 그 치유되는 것들이 좀 더디기 때문에 자국이 더 많이 남을 수 있죠. 남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자기가 저절로 염증이 좀 사그라들면서 없어지는 케이스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올라오는 거에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이제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짜거나 손대거나 이렇게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뭐 두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여드름용 보습제나 세안제 이런 거 쓰시면서 좀 지켜볼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애들이 한두 개였는데 점점 더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국이 남은 게 잘 안 없어진다든지, 한 군데 생겼는데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올라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깐대똑가루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여드름 치료 방식이나 뭐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은 얼굴에 몇 개가 올라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수가 있는지, 그리고 크기가 하나하나가 아주 그냥 작게 면포처럼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양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면포가 조금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아프긴 하지만 압출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르는 거, 바른 레티노이드라든지 뭐 바르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먹는 약, 먹는 항생제라든지 뭐 경구 레티노이드 이런 것들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여성이랑 여드름 치료에서 차이는 있나요? 특별히 더 차이가 있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리주기나 이런 것들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경우에 뭐 호르몬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여드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나요? 제가 제 진료실에서도 이제 항상 여드름 환자분들 오면 말씀드리는 게, 단 음식, 유제품 먹지 마세요. 항상 얘기하거든요.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 특히 먹자마자 몇 번 안 씹었는데 단맛 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빵, 흰쌀밥, 뭐 콘프레이크, 옥수수, 라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드시면 몸에 딱 내가 먹었을 때 금방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이후에 걔네들에 의해서 IGF-1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피지샘 세포라든지 각질 세포를 막 증식시키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그런 음식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제품, 우유를 비롯해서 뭐 치즈, 요플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지방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세 번째로 기름진 음식, 네, 뭐 이렇게 특히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높다고 알려진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술, 담배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 네. 술 과음하고 나면 특히 이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드름 같은 거 이렇게 폭발하듯이 다음날이라든지 올라오는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뿐만 아니라 이 피부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일찍 늙고 싶지 않으시다면 담배는 지금이라도 끊으셔야 됩니다.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생겨서 피부과를 갔는데 약도 잘 먹었어요. 근데 치료가 좀 길어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잘 안 낫고. 네, 그 경우에는 뭐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이유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기대가 되네요. 네.